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역자 우지석입니다. 한국이 지소미아, 일본과 종료를 했습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는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역자는 미래가 어둡습니다. 힘드네요. 자, 이런 가운데, 박지원 의원이, 10월 달에 있는 일본의 천황 일왕 즉위식에 문 대통령께서 가면 한일 관계가 눈 녹듯이 아주 좋아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천황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식민지 시대 때는 이제 히로히토 천황이었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식민지 시대 때 천황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사참배를 갔어야 했어요. 우리 식민지 시대 때는. 그래서 맨날 가서 뭐 절을 하고 참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일화가 있냐면 이제 광복 후에 TV에서 히로히토 천황이 잠깐 TV에서 이제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70 먹은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무릎을 꿇으셨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세뇌를 시켰습니다. 히로히토 천황은 1989년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쟁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렸죠. 그리고 이제 아키히토 천황,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상황으로 은퇴를 했죠. 했는데 이 아키히토 천황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얼마나 처참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평화주의자로서의 활동을 꾸준히 해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평가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평화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 아베 총리와 상당히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베 총리하고 상당히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이 아키히토 천황이 물러나고 이제 나루히토 천황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나루히토 천황 같은 경우는 아키히토 천황이 직접 키웠습니다. 원래 이 천황가가 자식들을 직접 키우지 않았어요. 보모라든지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아키히토 천황은 나루히토 천황을 일반 가정처럼 직접 키웠죠. 그렇기 때문에 아키히토 천황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루히토 천황이 그렇게 이제 천황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그렇게 크게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버지의 그런 평화주의자적인 그런 성격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그걸 실제로 아버지의 그런 활동을 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평화주의자적인 그런 길을 걸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격도 상당히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그런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의 그런 앞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징적인 인물로 되어버리는 순간 더욱더 이게 더 골치 아파지거든요. 정치적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다행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나라가 문 대통령께서 일본의 천황 즉위식에 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식으로 해서 아키히토 지금은 상황이죠. 아키히토 상황이 좀 한국을 방문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앙금이 사라지고 관계가 좋아질 거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문 대통령이께서 이 천황 즉위식에 가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일본에서 그에 대한 답례로 천황이 온다? 그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왜냐하면 오히려 뭐 아베 총리가 왔으면 왔지, 물론 오면은 난리 나겠죠. 뭐 계란 맞고 난리 나겠지만, 그래도 아베 총리가 왔으면 왔지 천황이 오진 않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불확실성을 상당히 싫어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해소를 해야만 해요. 그리고 바텀업이라 그랬습니다. 밑에서부터 다 해결을 해가지고 위에는 수락하거나 그런다 그랬죠. 모든 게 다 아래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이런 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위에 사람이 온다고 해서 해결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천황에 오려고 한다면 이미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다 하고 밑에서부터 물밑 작업이 다 끝나 있어야 돼요. 그냥 천황이 오고 싶다고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왔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이 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원하지를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정치적으로나 일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맞지가 않아요. 정말 파격적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네. 시간이 더 걸려요. 그렇게 바로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10월 달에 문 대통령이 가고 거기에 대한 답례로 아키히토 천황이 한국을 방문을 한다 라고 치면 지금부터 벌써 물밑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올 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물론 지금 아키히토 천황 건강 나이가 많이 노령으로 인해서 건강도 있습니다만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게 되면은 또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게 되면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가서 사죄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지 외교적으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게 되면 아마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아니면은 그런 참배를 하면서 일본의 과거에 대한 걸 사죄를 한다든지 애석함을 밝힐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안부 할머니께 직접 가서 사죄를 한다? 이거는 우리들의 정서와 그쪽의 정서는 좀 다르고 또 외교적인 문제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여서 우리는 항상 일본에게 사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사죄를 했습니다, 여러분. 외교적으로 정확하게 사죄를 했어요. 무라야마 다마나, 고노 다마 등을 통해서, 이런 전쟁의 피해자를 입은 사람들에게, 애석하게 생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과의 정도가 이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과를 하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하라, 사죄를 하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죄를 한 거에 대해서 실천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독일처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맨날 사죄하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 사죄에 대한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지 말고 야스쿠니 신사에서 우리 그런 우익이 그런 지향을 하는 그런 신사를 말고 다른 어떤 참배할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참배를 하라라든지 우리들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들어주면 되는데 그런 걸 안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떤 사죄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죄의 진정성을 볼 수 있는 행동을 하라라고 해야지 계속 사죄하라고만 하면 일본의 매스컴은 그걸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시민들도 왜 한국 사람들은 사죄했는데 왜 맨날 사죄만 하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무언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일본은 사죄는 했고 하지만 그 사죄에 대해서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일본이 사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본 사람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본 사람과 이야기를 하실 때는 사죄를 했으면 그 사죄에 대한 그런 실천,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천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잠깐 일본의 사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앞으로도 이 통역자, 일본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출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출구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일본의 가장 민감한 방사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건드리면서 우리의 카드를 던지고 있는데, 지금 올림픽 보이콧 이야기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올림픽 보이콧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나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슬금슬금 이 올림픽 보이콧 아니면 규모를 줄이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이상 내년에 정말 올림픽 최소 규모 아니면은 안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마 하죠, 여러분. 있어요. 내년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통역자 일이 없네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금인데 불금에 술 마시면서 제 유튜브를 보실 분들은 없을 것 같고 불금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통역자 우지석이었습니다.